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4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첫 번째 시황 이야기를 좀 하고, 두 번째는 어제 제가 보조지표 같은 거를 좀 이야기하였더니 이제 보조지표에 관련된 좀 문의가 좀 많았습니다. 뭐 어떤 걸 쓰느냐라는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거에 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것으로 한번 뭐라고 할까요? 그 테스트?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관심 종목들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황을 얘기를 하자면, 이번 주는 아직도 보면은 잠깐만요. 보면은 거래소, 그 다음에 코스닥 이렇게 보면 아직은 방향성이 그렇게 뭔가 잡혀 있지 않아요. 지금 거래소 하면 이 빨간색 선이죠. 좀 크게 볼까요? 이 빨간색 선도 아직은 이게 좀 올라오는 방향은 보이긴 하는데, 뭔가 확 달라지거나 이런 모습은 아닌 것 같죠. 이 언저리까지는 올라와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 역시도 횡보, 기관들도 뭐 그저 그런. 근데 지금 보면 코스닥은 개인의 수급이 많죠, 아직도. 그죠? 개인들이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쭉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죠. 개인들이 이렇게 상승하는, 그러니까 수급이 이렇게 매수가 많아질 때는 지수가 거의 좋지 않고요. 만약에 이 개인의 수급과 지수가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급락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보통. 그래서 저는 지금의 코스닥의 모습이 비록 P보다 좋아 보일 수 있거든요. 어떤 수치나 변동폭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좀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따가 한번 그것을 보조지표로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사실 보조지표상으로 보면 코스피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의 모습. 그래서 지금은 어떤 수급 역시도 무언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가 사실 그냥 변동성만 좀 커진, 어떤 의미가 확실히 어떻게 부여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번 주는 이랬던 것 같아요. 그 IT 쪽과 바이오 쪽에 어떤 왔다 갔다 했던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근데 IT와 바이오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이쪽이 올랐다 저쪽이 올랐다 왔다 갔다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양념처럼 뭐 어떤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미디어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여행 레저라든지 혹은 최근에는 어떤 운송 쪽까지도, 그 다음에 건설, 이 정도까지도 좀 양념식으로 올라가곤 하는데, 이것이 어떤 추세를 만들 정도로 뭔가 강력하지가 않았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IT가 됐든 바이오가 됐든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일단은 저는 별로 이렇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내가 보유한 종목이 추세는 이렇게 쭉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뭐 보면은 뭐 HLB라고 폈습니다. HLB라고 만약에 폈을 때 실적과 무관하게 이렇게 만약에 올라간다, 나의 종목이, 그러면 이제 정해야 됩니다. 언제 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5일 이평선을 깨면 나는 일단은 도망 나올 거야 라든지, 혹은 20일 이평선을
주가가 깨면 나올 거야 라든지 아주 심플하지만 뭐라도 하나 원칙은 정해놔야 됩니다. 원칙은. 그게 아니면 끝까지 이게 이익 실현 단계가 못 오거든요. 근데 실적이 안 좋아도 이렇게 일단 수급이 그 추세가 살아 있으면 아주 심플하게 저는 보통 한 11 이평선 정도를 깨지 않으면 계속 가보십시오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실적이 좋지 않은데 차트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으면 그거는 뭐 어떤 반등을 기다리지 말고 빠져나와야죠. 근데 그러한 이야기를 어제 사실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만하고 지금 이제 앞으로의 시장이 다음 주에는 이벤트가 큰 게 있죠. 그 남북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남북 정상회담. 이런 아주 큰 이슈가 있고 또 다음 달에도 더 큰 이슈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좀 좋은 뉴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유가가 좀 상승을 하고 있죠. 유가 상승이 있고 그 다음에 1분기에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나서 코스닥에서 저번에 또 한참 많이 말씀드렸던 거 있죠. 코스닥에 뭐 벤처펀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벤처펀드가 코스닥에 수급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렇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 들어가면 좀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은 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약간의 어떤 심리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고 대신에 조금 불안한 모습은 원화 강세가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화 강세.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보면 뭐라고 할까요? 지금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뉴스들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지수를 보자가 훨씬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뉴스들이 다 섞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 시장이 불안한 횡보의 모습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수를 위주로 보고 지수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저희의 원칙상 한 2,500포인트 정도를 넘어간다면 꽤 많은 급락 변동의 매물대들을 다 돌파했구나.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상승으로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할 것이고 코스닥은 한 900포인트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시장 이야기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보조지표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오늘은 한번 그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펴 있는 거는 기본 차트죠. 일간 차트에서 기본 차트인데 이런 거죠. 만약에 주식을 한다라고 하면 실적을 보고 하는 사람도 있고 차트 위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혹은 이것을 같이 섞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죠. 근데 사실 개인 투자자 분들이 실적 안 보고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실적 안 보는데 차트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러시지 하고서 좀 물어보면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실적 혹은 차트 둘 다 모르면 주식을 안 하시는 게 낫다라고 봅니다. 일단 뭐라도 하나 혹은 기본이라도 알고 있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건 진짜로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진짜로 돈을 잃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제가 어떤 그 유튜브를 봤는데 최근에 유튜브에서 주식 영상 관련해서 사실 다 계속 바이오주들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최근에 저희 회사에도 전화 와서 이제 물어보면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다 제약바이오만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종목이 없어요. 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대부분이 다 실적 없는 것들이 많았어요. 다. 그래서 이거 너무 심할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 있다.
라는 생각을 사실 저번 주부터 좀 했었고, 그때부터 거품이 좀 꺼지는 것이 아닌가, 혹은 조금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라는 것이 쉽게 사라지거나 이럴 건 아니죠. 시장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는 이상, 그렇죠? 하지만 실적에 안 좋은 것들은 좀 가려보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한번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어제 그 동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적에서 반드시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예로 들어준 게 재무제표를 보고 자본 잠식이란 어떤 것이다. 그리고 뭐 유동부채와 유동 자산을 가지고 비율을 따져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그래도 주식 동영상 중에 단타가 아니라 그래도 실적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구나 해서 좀 그 사람의 동영상을 몇 개 더 찾아봤더니 결국엔 추천하는 그 매매하는 주식이 결국은 또 실적 없는 바이오 단타더라고요. 바이오를 또 단타.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단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만약에 재무제표를 보는 사람이라면 바이오 기업은 개발부터 제품화까지의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제약 바이오주들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보통 장기 투자를 하고 적립식 투자를 하길 마련인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장기 투자하는 어떤 대상의 무언가를 보고 단타를 하고 있는 것은 유동부채를 볼 필요도 없고요. 단타하는 사람들은 유동부채를 볼 필요도 없고 자본 잠식도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기술적 분석으로 수급 강한 놈들만 상대 강도 지수가 높은 것들 건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모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은 오늘 말씀드릴 부분 순서는 이런 거겠죠. 만약에 첫 번째로 시장의 강약을 좀 볼 줄 알아야겠죠. 시장이 강한지 약한지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장이 만약에 좋다면 실적 좋은 회사를 좀 찾는 과정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실적까지 좋은 회사를 찾았다면 차트상 내가 언제 매수하지, 언제 매도하지를 고민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시장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실적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 드렸잖아요. 특히 실적 같은 부분에서도 과거 한 3년 정도가 적자 없이 계속 꾸준히 증가하는 회사, 그러니까 아주 엄밀하게 따지면 흑자전환 회사보다도 과거 3년, 그러니까 현재가 만약에 2008년이면 17년, 16년, 15년 동안 적자 없이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꾸준히 이렇게 증가해 와야 돼요. 오는데 현재 이번 연도에 들어서 이 순이익과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과거부터 좋았지만 이번 연도에 폭발하는 시기, 그때가 주가가 급등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좀 더 편하게 보기 위해서 그 밑에 보면 EPS라든가 ROE를 봤던 거잖아요. EPS와 ROE의 기준이 EPS는 연 20% 이상 상승해야 된다. 그렇죠? EPS가 강하면 PER 이상 잡아버리게 되면 사실 PER 고평가 논란에서 해소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ROE가 쭉 이렇게 폭발하는 이런 구간,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린 회사들은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자본 잠식도 아니고요. 부채도 많지 않아요, 별로. 과거부터 이렇게 쭉 좋았던 회사.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타겟이 되는 거예요, 매매할 때. 그래서 근데 사실 너무 단순하게 말씀드린 건 맞아요. 왜냐면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되지만 적어도 EPS가 매년 20% 이상씩 증가하고 ROE가 매년 1, 2라도 증가하는
하는 회사를 보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여기 있는 거는 다 상승하고, 그 다음에 뒤에 더 보면 흐름이라든지 어떤 이런 재무제표라든지 상태표 이런 것들이 다 좋게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딴 거 다 어렵다면 요거라도 좀 보자라는 이야기로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결론은 일단 실적을까지 괜찮다면 이제 차트를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차트를 어떻게 세팅하는지 를 좀 이야기를 드려보고, 이 세팅이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의 방법. 근데 이러한 방법들이 쭉쭉쭉쭉 나가서 저는 수백 개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수백 개. 그 중에서 하나 정도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오늘은 그 기본인 볼린저 밴드를 세팅하는 보조지표와 함께 이것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팅을 해보고 이것으로 지수도 한번 보고, 관심 종목들도 한번 보면서 이 세팅이 믿을 수 있을까 뭐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죠. 그래서 뭐 볼린저 밴드를 위주로 세팅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엘리엇 파동을 위주로 세팅을 보조지표와 함께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일목균형표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피보나치로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피보나치에 몇 개의 보조지표로만 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추세선으로도 할 수 있고, 채널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정도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는 주간 차트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이러이러한 보조지표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역시도 하나예요. 저는 그거를 자주 보지만 또 다른 차트들도 많이 봐요. 그래서 보조지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꺼려지는 부분도 많아요. 이게 전부가 아니고 언제나 달라지는 부분도 항상 많기 때문에. 하지만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아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차트 세팅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펴 있는 화면이 기본 차트인데요. 기본 차트인데 뭐라고 할까요? 이 기본 차트를 그대로 써도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주가와 거래량이잖아요. 그렇죠? 이 주가와 거래량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은 거래량을 잘 안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 차트보다는 이 이평선 위주로만 볼 수도 있고, 이건 다 다릅니다. 본인들만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의 방식을 설명드리는데, 처음에 이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면 차트가 달라지죠. 요것을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주가, 주식의 가격, 그걸 이제 보통 축으로 나누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가장 많이 통용되는 것이 주가의 축의 이제 간격을 균등하게 나눠가지고 주가 지수의 양을 표시하는, 그쵸? 흔히 산술적으로 스케일링하는, 산술적 스케일링하는, 산술적으로 스케일링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로그, 그쵸? 로그 스케일이 있거든요. 차트를 이렇게 보는 방식에는. 근데 보통 기본 화면으로 하면 다 이 화면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로그 스케일의 차트를 보십시오라고 꼭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뭐 다 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쓰는 유한타는 여기에 보면 L자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면 로그 차트가 되고, 다시 누르면 원래 그 산술적 차트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한번 눌러서 이 로그 차트를 보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단 시각적으로 한번 보면 쭉 과거 걸 보면, 이렇게 쭉 보면 여기에 의미가 어떻는지 잘 보이지 않죠. 근데 로그 차트를 보면 조금 더 그 비율이 잘 표현되는데, 이걸 제가 한번 설명해 보면 이런 거죠. 주가 축이 위에 어떤 지점에서 균등한 거리는 동일한 수치의 변동이 아니라 동일한 비율의 변동을
가리켜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주가가 50원 했던 애가 51원 할 때 변동이 1이잖아요. 같은 1. 근데 이건 어떨까요? 주가가 90원 했던 애가 91원 할 때 변동. 이것도 역시 변동은 수치로 보면 그냥 1이에요. 그러면은 그 전에 산술적인 차트로 보면 같게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로그로 적용을 해보면 비율에 따라 달라져요. 여기서 일로 올 때 비율은 2% 정도의 비율이 증가한 것이죠. 근데 90에서 91로 올 때 비율은 한 1.1% 정도의 비율이 증가된 거예요. 다른 거죠. 사실 같은 일이지만 다르게 봐야 되는 겁니다. 비율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로그 차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그 차트로 보는 것이 뭐라고 할까요? 그 정확하게 그 차트상에서 위험과 보상을 정확하게 좀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위험과 보상.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럴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비율 이게 좀 애매한데 그렇죠? 100원에서 1 손해 본 사람이랑 10원에서 1 손해 본 사람은 다르게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잘 못했는데 일단은 그리고 어떤 추세선이라든지 어떤 기본적으로 차트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로그 차트를 쓰지 않는 사람은 사실 차트를 한다고 보기 좀 어려울 정도예요. 차트. 그러니까 차트를 설명하는데 로그 차트가 아닌 일반 산술적인 차트로 차트를 설명한다라고 하면 되게 애매해지는 상황이 옵니다. 나중에 다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차트가 없었을 때 차트 용지를 팔았었거든요. 거기다 직접 차트를 그렸을 때가 되게 어려웠었어요. 그때가.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컴퓨터로 착 하면 나오니까 사실 뭐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뭐 HTS마다 다를 수 있는데 보통 뭐 환경 설정이나 이런 데 가면 로그 차트로 설정하시겠습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그걸 체크해 놓으면 돼요. 모르시면 콜센터나 이런 데 전화해도 알려주고요. 로그 차트입니다. 그럼 일단 로그 차트로 하고 이제부터 이제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만들어 볼 때 저는 일단 오늘 이동평균선은 다 지워 볼게요. 이동평균선 일단 지워보고 흔히 오늘은 볼린저 밴드라는 걸 하기로 했으니까 볼린저 밴드를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지표 설정 여기 누르면 이제 볼린저 밴드를 까는 겁니다. 볼린저 밴드라는 것을 아마 가격 지표에 보면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은 승수는 2로 하고 기간은 20일 동안으로 하자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자주 쓰는 것이 이렇게도 쓰고 그냥 80이라는 기간을 쓸 때도 있고요. 단순하게 혹은 기간을 50으로 하고 승수를 2.1로 할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1.9로 할 때도 있고 조금씩 달라집니다. 하지만 존 볼린저가 말한 기본 수치인 요것으로 한번 그냥 해볼게요.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로그 차트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볼린저 밴드라는 것이 사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아주 심플하게만 살짝 이야기를 하고 그 전에 요거까지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내가 지금 제가 일간 차트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단기 투자자다. 그러니까 흔히 나는 단타를 하는 사람이다. 오전에 들어가서 장 끝나고 웬만하면 매도를 하든지 길어봤자 그 다음날 오전 시가 정도에 매도를 하는 단기 투자자라고 하면 저는 5분 차트를 보시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만약에 스윙 트레이더 투자자다 라고 한다면
저는 시간 차트, 1시간 1시간으로 되어 있는 차트, 그 다음에 혹은 일간 차트 정도를 보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투자자, 우리 같은 그냥 기본적인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듣고 있으시는 전문적인 전업 어떤 투자자, 트레이더가 아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일 경우에는 저는 주간 차트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역시도 주간 차트를 아주 중요한 차트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간 차트 보는 연습을 다음에 한번 해보고요. 오늘 일간 차트에서 세팅하는 것만 살짝 해보고, 이 볼린저 밴드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세 개의 선이 있습니다. 위에 상단선, 중앙선, 하단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이 폭이 좁혀졌다가 넓어졌다가 좁혀졌다가 넓어졌다가를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 21선이 기준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통계적으로 보통 어떠한 추세라든지 무언가를 볼 때 21선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어떤 그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외국 자료에 보면 제가 그걸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볼린저 밴드도 역시 21선을 기준으로 잡고 있고, 볼린저 밴드의 방식은 사실 많지가 어떻게 보면 되게 디테일하게 보면 상당히 복잡하게도 할 수 있지만, 볼린저 밴드를 쓴 존 볼린저는 제가 알기로는 책을 한 권 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사이트. 아마 제가 지금 사이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존 볼린저 on 볼린저 밴드닷컴인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의 어떤 철학을 보면 심플한 걸 좋아해요. 너무 복잡한 거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심플한 원칙 하나를 딱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강연회라든지 혹은 뭐 어떤 인터뷰에 보면 웬만하면 수치는 변경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쓰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 패턴에서 세 가지 방식이에요. 볼린저 밴드를 하는 방식은 첫 번째로 이 위에 상단, 그렇죠? 이 상단을 주가가 딱 돌파하면 매수하는 거예요. 상단을 돌파하면 매수, 그 다음에 이 하단을 돌파하면 이렇게 주가가 하단을 딱 치고 내려오면 매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면 제가 진하게 한번 차트를 바꿔볼게요. 이런 거죠. 여기 보면 이 밑에 하단 밑으로 깼으니까 매도. 여기 위에 여기서부터 탁 쳤으니까 주가가 탕 쳤으니까 여기서 매수 혹은 뭐 여기서 매수. 그 다음에 계속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방식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요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 정도가 되겠네요. 이 상단 밴드를 치기 전에, 이 상단 밴드를 돌파하기 전에 이 근처에 왔을 때 다른 보조 지표가 강함을 확증해주는 어떤 단계를 보조 지표에서 확인한다면 매수인 거고,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진 않은데 이렇게 하면 또 되게 재미없죠. 그렇죠? 뭔가 결론만 확 얘기하는 게 좋긴 한데, 그렇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하단 근처에 왔는데 하단은 닿지 않았지만 하단 근처에 왔을 때 다른 보조 지표들이 약세를 의미하는 어떤 보조 지표의 의미를 띄었을 때 매도 하는 방식.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어떤 주식들을 봤을 때 주식은 W와 M자 패턴이 가장 많더라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최근에 걸로 한번 보면
이건 그냥 우격단짐으로 한번 제가 다른 종목으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예를 들어서 아주 크게 보면 안 되는데 일간 차트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면 뭐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밑에서는 W 패턴으로 반등을 시도한다라든지 이렇게, 그리고 이런 고점에서는 M자 파동을 이렇게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잘 안 보이겠지만 그냥 대충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M자 파동을 만들면서 시장은 마무리가 된다라는, 혹은 이런 W 패턴을 만들면서 시장은 바닥에서 이제 다시 상승한다라는, 이렇게 크게 볼 수도 있지만 작게 이 안에서도 M자와 W와 M자, W와 M자 이런 것들이 다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정확한 패턴, 나는 우리는 매수자이잖아요. 그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W 패턴이라는 것이 딱 나왔을 때 그때만 매수하는 방식, 이 세 가지를 이 사람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 하면 사실 헷갈릴 거예요. 헷갈릴 거라서 일단은 요런 정도의 느낌이다라고 일단 보시고, 일단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풀어서 설명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거래량도 이렇게 그냥 다 보지 않고요. 거래량의 이동평균선도 하나만 딱 씁니다. 예를 들어서 뭐 50일이든 뭐 60일이든 100일이든 하나만 딱 씁니다. 거래량 이동평균선은 저 같은 경우 지금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60짜리를 하나를 거볼게요. 이렇게 딱 그면 어떤 게 나오냐면 거래량이 이런 거죠. 60일 동안 내 평균 가격 거래량이 여기 요 선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60일 동안의 평균 가격 거래량보다 더 많았던 날들이 이렇게 삐죽삐죽 있죠. 이렇게 더 적은 날들도 있고, 이렇게 이것으로 거래량의 어떤 기준점을 잡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건 사람마다 그 60일 동안의 가격 거래 평균을 볼지 50일 동안의 평균을 볼지는 다르겠죠. 근데 존 볼린저는 50일을 씁니다. 일단. 그래서 50일 정도로 보고 계시면 되고, 보통 이렇게 되면 기본 세팅이 돼요. 근데 보통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내가 매수를 하겠다, 볼린저 밴드의 어떤 W 기법으로 여기서 매수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매수할 수 있는지의 어떤 확신을 얻기 위해서 그때 보조지표를 사용하는 거예요. 보조지표. 근데 여기서는 사실 뭐 수많은 보조지표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거 한두 개,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한 케이스의 보조지표 하나 정도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하이닉스가 요 구간에서 매수가 될 수 있을까를 볼린저 밴드상 봤을 때 만약에 자신감이 없다면 보조지표를 한번 깔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보조지표로 MACD를 한번 깔아볼게요. 모멘텀 지표에 들어가면 MACD 오실레이터가 있습니다. MACD 오실레이터 하나를 깔아보고, 두 번째로는 스토캐스틱도 한번 깔아볼게요. 스토캐스틱 슬로우도 한번 깔아보고, 대신 스토캐스틱은 너무 작게 말고 좀 크게 한번 수치를 넣어서 일단 바꿔봤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요 구간이었죠? 요 구간. 요 구간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 정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W 패턴을 하고 여기를 돌파해서 이렇게 빠지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뭘로 상쇄하냐면, 이 보조지표가 우상향을 하고 있구나, 요 단계,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보조지표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구나, 이 보조지표도 일일이 사실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요런 것을 이렇게 딱 보는 거죠. 그래서 요 단계에서 보조지표상 강함을 확증해주는 보조지표를 보고
자신감을 얻고 매수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 모든 차트는 보통 휩소라는 혹은 뭐 속임수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용어도 있죠. 뭐 헤드 페이크라는 그죠? 단어도 있죠. 하키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속임수들도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바닥을 확실하게 생각을 하더라도 보통 볼린저 밴드를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만 확대해서 본다. 여기만 확대해서 볼게요. 보면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하단을 돌파하면서 바닥을 찍고 볼린저 밴드 안쪽에서 두 번째 바닥을 찍으면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더 낮지만 볼린저 밴드 안에서 바닥을 찍으면 이것이 사실 여기가 더 바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이런 부분과 이렇게 다이버전스 되는 부분도 의미를 둘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사실 뭐 보조지표상 어떤 확증의 어떤 단서들을 의미를 부여하는 건데요. 그럴 때 사실 이렇게 너무 이런 바닥에서 들어갈 때는 속임수들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볼린저 밴드 자신도 이렇게 바닥에서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자신감을 있게 들어간다면 보통 이렇게 합니다. 볼린저 밴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확한 더블 패턴이라고 확신을 한다면 이 하단에서 매수를 합니다. 볼린저 밴드는 자신은. 그리고 시장이 거꾸로 빠진다라고 할 때는 이 볼린저 밴드 이 상단에서 매도를 끝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아주 선수인 경우고, 그래서 볼린저 밴드도 이런 얘기를 한 강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여기서 매수할 때는 뭐 30%, 이 중앙값 뚫을 때는 30, 뭐 나머지 다시 확신을 가졌을 때는 나머지 전체 매수, 이렇게 좀 나눠서 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권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요런 구간이 있죠. 여기서 요런 구간에도 사실은 잘 안 들어가죠. 요런 구간, 파란 구간, 요런 구간 잘 안 들어가고요. 이렇게 빨간 구간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요런 구간들. 근데 여기 보조지표상으로는 이렇게 올라와 있긴 하지만 이 기울기가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더 확실하게 이 빨간색 부분에서부터 매수를 이어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를 또 많이 하고, 근데 보통 여기까지는 아마 일반적으로 다른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많이 소개가 됐을 걸로 보여요. 많이 보이는데 제가 이거를 위치를 좀 바꿔서, 근데 사실 많이 관가하고 있는 많이 소개가 되지 않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제는 별건 아닙니다. 별건 아니고, 근데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심플하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볼린저 밴드의 기본인 수축과 확장, 이 변동에 대한 것을 좀 더 눈에 잘 보려면 꼭 같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사실 만약에 볼린저 밴드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 지표를 같이 안 보면 그거는 볼린저 밴드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요것을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해볼게요. 요거 밑에 거 선 보이죠? 이게 상당히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우상향 한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승하고 있을 때 이게 우상향하면 상승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여기는 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봐야겠다. 예를 들어서 요런 거죠. 여기를 한번 확대해서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하락하는데, 주가가 하락하는데 이게 같이 상승하면 하락이 강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별건 아니죠. 이제 반대로 이게 여기도 있겠다. 예, 보면은 반대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주가가 하락하는데 이게 같이 하락한다라는 거는 그렇게 많이 하락 안 할 수 있다 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하락하는데 얘가 같이 상승해 버리면 세게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세게 빠질 가능성이. 그러니까 여기가 그랬죠. 여기서 보면 얘가 상승할 때 주가가 빠지니까 계속 밀리는 경우가 있죠. 근데 얘가 하락하면서 주가가 빠지니까 바로 또 반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처럼 이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지표를 상당히 중요하게 많이 봅니다. 특히 횡보장이나 이런 경우 아주 꼭 보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부터 주가가 쭉 흐르죠. 근데 이 초기 단계에서 확 들어 올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만큼까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탄력을 받고 내려가는 거예요. 엄청 무섭게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돼요. 특히 이 선을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잘 안 보는 경우가 있어요. 잘 안 보는 경우. 거의 제가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이거 설명 안 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요거에 대한 어떻게 사실은 볼린저 밴드가 어떠한 수식어로 만들어지는지 이 지표도 또 어떻게 수식어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것을 예전에는 다시 직접 계산해 가면서 좀 설명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결론은 그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나고 났더니 저 혼자 계산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아예 그건 이제 계산 안 하고 그냥 어차피 컴퓨터로 다 세팅이 되니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 정도까지가 가장 일반적인 이제 요거를 없애는 게 가장 일반적인 볼린저 밴드를 설명한 것이고 요 정도까지를 설명하면 거의 볼린저 밴드의 어떤 이야기를 꽤 많이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근데 마지막 이거 하나를 더 넣으면 거의 볼린저 밴드를 끝까지 다 해봤다라고 저는 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보조지표를 하나를 더 깝니다. 예를 들어서 RSI 보조지표를 깝니다. RSI 보조지표를 일단 깔고 하나 더 깔고 볼린저 밴드 보조지표를 하나를 더 준비를 하는데 일단은 이 RSI 제가 다른 거는 좁으니까 다 좀 줄여볼게요. 일단 거래량도 좀 줄여보고 일단 기본으로만 해볼게요. 눈에 보일 수 있게만 조금 더. 이 RSI 중에서 시그널선을 일단 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조지표를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한 게 이게 왜 어떤 식으로 의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설명을 해드려야지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마치 무슨 요령같이 뭐 이게 뭐 대단한 어떤 뭐 만병통치약처럼 설명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끄러운 것인데 일단 이해를 위해서 일단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RSI라는 보조 지표에 볼린저 밴드를 씌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볼린저 밴드를 여기서 하나 복사해서 이렇게 가져오면 이 밑에 보면 볼린저 밴드가 하나 씌워졌죠. 이렇게. 그렇죠. 요것으로 또 파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고 여기 게 없어졌네. 아이고. 제가 일단은 요거를 해서 일단은 종목으로 실제로 보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아마 그러면은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렇게만 놔두고 한번 봐볼게요. 요렇게 이것도 가리고 흔히 이렇게도 봅니다. 보통 볼린저 밴드 이 중앙값을 기준으로 보통 이 아래에 있으면 매수 잘 안 하죠. 그쵸? 이거를 다른 차트로 한번 볼까요?
최근에 그래도 인기가 많았던 뭐 삼성전기를 한번 볼까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조금 줄여서 보면 다시 해볼게요. 볼리저 밴드에서 보면 보통 횡보할 때는 위아래 막 왔다 갔다 부딪힙니다. 여기도 부딪히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박스 피었을 때, 코스피가 박스 피었을 때 월간 혹은 뭐 주간 볼리저 밴드로 밑에서 매수하고 위에 매도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매도. 근데 추세가 상승 추세를 타버리면 여기서부터 진짜 추세가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매도한 사람은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약간의 방법은 다르긴 하지만 보통 이제 볼리저 밴드가 말하는 이 상승 추세를 시작되는 이 부분이 보통 이 RSI로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 그러니까 과거를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장 상승이 컸던 이 구간, 이 구간을 보면 어떻게 생기냐면 이런 거죠. 다른 건 다 상략하고 여기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일단 뚫고 올라와서 쭉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RSI도 이 볼린저 밴드와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걸 가리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볼린저 밴드를 위에 부분에 이렇게 이 빨간색이 위에 부분에 이렇게 있는 부분 있죠. 여기가 보통 매수 구간이에요. 그리고 늦어도 여기 이렇게 중앙선을 깨는 요런 이 검은 중앙선 있죠. 여기를 RSI가 깨고 내려가면 매도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 전에는 그냥 버티고 있는, 그렇죠. 여기에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있죠. 여기를 RSI가 뚫고 나온 여기서부터 사실은 매수 구간으로 삼아도 되는 정도로 괜찮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100%는 아닙니다. 일단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요 정도부터 튀어나와서 여기서 만약에 바로 끝났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매도 중앙선에서 했다고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이거는 아주 운이 엄청나게 좋을 때인 거겠죠.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경우고, 다른 종목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U라는 종목을 한다면 이런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 그렇죠? 여기서 치고 나가서 여기까지 혹은 뭐 요 정도에서 매도를 해도 되겠죠. 근데 중앙선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이 중앙선을 깨지 않으면 보유. 근데 여기를 깨죠. 여기서 매도해도 됐겠죠. 이것을 그려보면 이 마치 좀 약장수 같아서 이러면 요 정도 구간이 매도 구간일 수도 있겠죠. 볼린저 밴드로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 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매수라고 했으면 매도라는 것도 한번 봐야겠죠. 매도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최근에 셀트리온이었다 라고 하면 어디가 매도가 됐을까요? 보면은 셀트리온 볼린저 밴드 이걸로 하면 매도 할 때가 극히 드물었었어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했을 수도 있을, 여기가 85,000원대가 잡히거든요. 여기서부터 중앙선을 깨는 곳이 여기였었어요. 요날 해보면 요때, 그리고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요때, 그쵸. 그러니까 요때니까 8만원대 29만원 이렇게까지도 볼린저 밴드는 사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매도는 이 부분이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 이렇게 하면 너무 좀 약장수 같아서 좀 불편합니다. 저 역시 이렇게 설명하고 싶지 않은데 그리고 이게 잘 전달이 안 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합쳐보는 겁니다. 거래량도 원래대로 넣어보고, 거래량은 제일 밑에 넣어보고, 그 다음에 강함을 확인해주는 기본 보조 지표들 또 세팅을 다시 해볼게요. 근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지표가 완성된다면 조금 이렇게 하는 거겠죠. 이거를 이제부터 그러면은 이렇게 세팅된 것을 한번 종목으로 한번 해볼까요? 하이비전, 이제 관심 종목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일단은 처음에 볼 때 보조 지표를 먼저 볼린저 밴드를 보는 거겠죠. 근데 이거 보기 전에 당연히 실적 보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어떻게 보는지는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태 과거에서 이런 식으로 왔었구나 라고 그냥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현재 요 모습이 좀 확대해서 봐볼게요. 이 모습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제 강함이 시작되는 건가 라고 상상을 하는, 상상이 아니고 보여지는 거죠. 보조지표에서는. 그쵸? 그리고 대신에 여기 중앙선을 아직은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이걸로는. 그리고 이 변동성도 밑으로 쭉 깔리고 있죠. 보통 이 쭉 깔릴 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쭉 깔리다가 올라가기 시작해야지, 주가랑 같이 올라가기 시작해야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째려보고 있다가 아니면 혹은 지금 정도의 아주 조금의 비중으로 매수도 가능했겠다라고 좀 보여지는 것이고, 그렇죠? 여기도 매도가 여기도 보면 이렇게 되네요. 여기에서 매수, 그죠? 뚫고 나올 때 매수, 중앙선 깰 때 매도, 그렇죠? 그리고 여기 중앙선 못 치고 만약에 여기 중앙선을 다시 치면 매수, 다음에 깨면 매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의 이익 구간이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약장수 같아요. 아무리 봐도, 제가 봐도. 이거는 근데 이것은 앞에 거를 전제를 다 한다면 그 다음에 차트를 봤을 때 이렇게 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듯이 이 MACD로는 다이버전스를 본다고 했죠. 근데 밑에 스토캐스틱까지도 다이버전스가 나왔어요. 이 주가랑. 그러면 여기서부터 진짜 강할 수 있겠구나라고 째려보는 거고, 여기 상단을 뚫고 올라가는 이런 자리가 매수가 가능하겠다. 그리고 이 보리지 밴드 중간을 통과하는 이 구간에 거래량까지 증가했네. 이거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 매수 타이밍을 자꾸 잡는 겁니다. 잡는 연습을 하는 거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이게 툭 방향이 전환되는 시기, 여기거든요. 요날. 이때부터 진짜 매수였던, 안전한 매수가 요 단계였습니다. 쭉 가고, 여기가 중앙이 21이평선인데요. 이 21평선까지 내려와도 눌려도 그냥 가는 겁니다. 볼린저 밴드는. 그냥 가다가, 여기서 매도 자리가 한번 나왔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사실, 이렇게 하면 조금, 진짜 마음이 불편합니다. 뭔가 괜한 것을 하는 것 같고. 아이고, 잠시만요. 네. 화면이 갑자기 내려가서 다시 켰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일간 차트 상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일간 차트에도 이렇게 하지만 주간 차트, 월간 차트도 다 사실 보긴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적, 상장기업, 저는 맨 처음에 당연히 실적을 보겠죠. 실적.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뭐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하이비전 가장 심플하게 연간으로만 보면 ROE가 2016년도에 6이었던 게 2017년도에 23, 이번 연도에 25. 그럼 이번 연도까지는 마지막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실적을 봤다면 그 다음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여기가 지금 월간 차트이고 주간 차트이고 여기는 수급을 보는 차트, 여기는 일간 차트, 이렇게 설정을 좀 많이 해놓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순서는 실적이 좋으면 월간 차트를 보고 그다음 주간 차트를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죠. 실적을 보고 그 다음에 수급 차트를 봅니다. 수급이 들어오는지 괜찮다면 월간 차트 상의 현재 위치는 어느 정도일까, 주간 차트 상의 현재 위치는 어느 정도이지, 그러면 일간 차트에서 타이밍을 잡아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일간 수급은 이렇게 놔둬요. 별거 없죠. 다 누구나 보는 것처럼. 그렇죠? 외국인의 여기가 외국인의 어떤 수급, 기관의 수급이 있죠. 그리고 이 위에 이 초록색 선은 개인의 수급.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될 때가 가장 좋죠. 외국인이 사고 기관도 사고 이런 수급이 가장 이쁘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다음에 개인은 팔고, 이러한 수급이 주식이 올라가기 좋은 어떤 모습인데요. 만약에 이게 조금 그거 하면 요거로 뒤집으면 더 편해요. 이렇게 뒤집으면 이렇게 뒤집어지죠. 그러면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다 무조건 위로 가는 것만 산다 생각하는 거예요.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개인은 뒤집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원래는 개인이 팔고 있는 것인데 뒤집었으니까 이런 모습. 헷갈린다면 다 세 개가 위로 가게끔 이런 것을 찾는 거죠. 수급상에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뒤집어서 많이 봅니다. 뒤집어서. 이런 모습 안에서 그럼 현재 여기인데 주가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과거에서 보면 뭔가 너무 많이 올라왔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월간 차트를 봅니다. 지금 이게 월간 차트인데요. 월간 차트도 뭐 여러 가지로 다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전에 말씀드리는 걸로만 좀 말해보면 일단은 MACD 월간이 빨간색이 들어왔다. 일단 오케이입니다. 오케이고 뭐 볼린저 밴드도 넓어지고 있고 선로 가고 있고 올라타고 다 강세를 확인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주간 차트를 봅니다. 주간 차트를 보면 주간 차트에서 저번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게 이 빨간색을 돌파하면 매수 하는 근처가 나온다라는 건데, 정확히 이 빨간색을 뚫을 때가 이게 주봉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 어느 순간일 거잖아요. 요것을 저는 일간 차트로 본다라는 거예요. 주간 차트로서는 큰 흐름을 보고 요 원저리가 매수였을 거예요. 요 원저리가 2018년도가 시작하는 그 언저리였거든요. 요 언저리. 이때부터 매수가 해도 좋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리고 일간 차트를 한번 보면 수급은 아까 좋았었고, 일간 차트를 다시 보면 여기였었거든요. 일간 차트 상에서 요 모습은 어떤 거였냐면 볼린저 밴드의 어떤 이런 W 패턴의 모습이 나온 상태였고, 그 다음에 요게 확 바뀌는, 요 단계에서 확 바뀌는, 그리고 다른 보조 지표들이 강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확증이 되고, 여기 역시도 돌파하는, 이렇게 쭉 다 맞아 떨어지는 곳이 나온다면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몰빵이 아니고요. 여기서도 왜냐면 모든 게 다 맞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한 종목의 비중 20%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 아니면 지금같이 시장이 약세장이면 한 종목의 10% 이상 비중 실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20%도 뭐 3번, 4번, 5번에 나눠서 사도 돼요. 절대 급할 필요 없습니다. 이 10%의 비중 역시도 3, 4번에 나눠서 사면 돼요.
그쵸? 만약에 그래서 여기서 사고 또 눌렸을 때 사고 이런 식으로 사 나가면 평균 단가가 높아져서 좀 속상하긴 해도 거꾸로 떨어지는 모습이었다면 그죠? 손실이 아주 줄었겠죠. 만약에 떨어졌다면 1차 매수에서 그냥 손절이 나왔을 테니까 비중을 실지 않은 상태에 아주 작은 비중만 손실을 나면 계좌는 거의 상처를 입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다이버전스가 이거 아까 했군요. 다이버전스가 나온 모습들, 이런 모습에 새로 여기서 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고민하는 건데, 이 밑에 볼린저 밴드, 이 강함을 표시해준 RSI가 이 볼린저 밴드 아직 하단에 있거든요. 이 밑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세 개가 지나가는데 RSI가 이렇게 와 있다, 이 근처에 와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 중앙값을 돌파하면 저는 확신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보는데, 이 아래에 있는 것은 아직도 계속 약하다라는 것이고 계속 횡보할 수도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급락이 올 수도 있겠지만 계속 약하게 횡보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 추세가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조금 너무 이게 사실 너무 대충 하는 거라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대한광통신, 오늘도 대한광통신이 좀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실적을 봐야죠. 실적을 딱 연간으로 딱 봤을 때, 그쵸? ROE가 작년에 16, 올해 26, 내년에 27. 일단 오케이 하고 매매해보자 하고서 들어옵니다. 차트를 보면 어때요? 2016년도부터 혹은 2015년 언저리부터 바닥을 다졌네요. 그죠? 월간 차트상. 그리고 한 번 쭉 올리고, 두 번 올렸고, 세 번 올렸고, 이제 또 올리려나? 라는 생각에 하고 있는데, MACD는 빨간색을 띠고 있고, 다른 것들도 일단은 강함을 유지하고 있는데, 아직은 요게 조금 약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월간 차트상에서 변동성의 강도를 나타내주는 애가, 과거 이때는 이게 같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그쵸? 근데 지금은 꺾여 있어요. 이 꺾임이 있는데 주가는 잘 못 올라갈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얘도 같이 이렇게 돌아 나간다면 얘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간 차트로도 또 보는 겁니다. 주간 차트 상에서 보면 이제 새로운 시작 매수 사인이 나왔네. 한번 보는 거죠. 과거에도 한번 나왔고, 그쵸? 요때도 한번 나왔고, 이때 매도했고, 그쵸? 요때 매도한다고 했죠.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지금 매수죠. 매도는 아직 안 나왔죠.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분할로 한번 했으면 어땠을까 하고서 일간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간 차트 보기 전에 수급을 한번 먼저 볼게요. 까먹었네요. 이거를 차트를 뒤집은 거죠. 보면은 기관들이 약하게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도 약하게 들어오다가 좀 빠지는, 개인들은 계속 팔고 있는, 수급은 약하지만 들어오고는 있구나 정도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일간 차트상에서 볼린저 밴드를 보면 이런 거죠.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볼린저 밴드로 다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일단은 이 상단 태그를 딱 쳤습니다. 제가 이거를 추천을 며칠 전에 말씀 한번 드리긴 했잖아요. 좀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일단은 보조지표들이 강함을 좀 유지를 하고 있고, 이 상단을 주가가 탕 치고 올라갔죠. 그쵸? 그리고 과거 거에도 보면 여기서 아까 볼린저 밴드상 매수하는 타이밍이 나왔었잖아요. 요 자리가 나온 겁니다. 요 자리. 그래서 여기까지 매도 하는 구간이 나왔던 거예요. 여기서도. 근데 여기 파란색 중앙선을 이제 뚫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뚫으려고 하고 있다. 보면은 이제 아직 정확히 뚫진 못했지만 뚫으려고 하고 있고, 요 색깔 있죠? 요게 살짝 들어왔죠. 그러니까 얘는 위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하지만 월간 차트 상에서 과거와 같은 이렇게 강한 추세가 나올까라는 의구심은 좀 듭니다.
하지만 일단은 실적이 좋고 수급은 조금 약한 보통 정도. 나쁘진 않은 거예요. 이 정도면 다른 어떤 잡주들의 수급에 비하면 완전 다른 거죠. 실적도 좋고 수급도 뭐 그런저럭하고 차트의 모양은 약간 들어갈랑 말랑 정도의 모습이 나오고, 그쵸? 사실은 여기서 들어갔어요. 저 중앙선을 돌파할 때 요때 매수하는 거였어요. 딱 요때였거든요. 그쵸? 요때. 근데 망설이고 있었던 거는 여기 중앙선을 아직 정확히 치고 올라가진 못했기 때문에 조금 망설인 거였죠.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꾸려보는 겁니다. 한 두 종목만 하고 마무리 지겠습니다. 저희도 예전에 매수했었던 종목 중에 한스바이오메드 실적을 보고 월간 차트를 보면 빨간색이 유지되고 있고, 이 전고점들은 몇 년 만에 돌파해서 갔구나. 근데 월간 차트를 보면 횡보하는 것 같은데 이 초록색 선이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이거는 뭔가 폭발하기 직전에 이런 모습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주가는 멈춰 있는데 변동성은 커지고 있는, 티는 안 나지만 커지고 있는, 그때 보면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확 축소됩니다. 이렇게 확. 보통 볼린저 밴드들은 축소됐다가 확 벌어지면서 주가가 분출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일단은 매수 시그널은 나온 모습이에요. 주간 차트상. 그리고 수급을 깜빡했네요. 수급도 보면 어때요? 외국인은 쭉, 기관도 쭉 사고 개인 투자자들 쭉 팔고 다 위로 세 개 다 향하고 있죠. 그러면 일단 좋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일간 차트상에서도 한번 보는 겁니다. 일간 차트상에서도 근데 약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요 변동성 요 수치가 아직도 바닥이에요. 보통 과거에도 보면은 이렇게 바닥에서 이거 초록색 선이 기다가 같이 올라가면서 이게 폭발하거든요. 그래서 얘도 아직은 바닥이라 뭐 폭발하거나 이렇게까지는 아직은 시간은 있는 것 같지만 요 폭발할 때 보면 이 이전에 벌써 여기 돌파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검은색 선이 이 파란색 선을 돌파하고 나서 사도 돼요. 그래서 아직은 매수하진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 회사를 한번 해보겠다면 분할로 조금씩은 들어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단타가 안 나와요. 보통 이렇게 되면 한 두어 달, 세네 달 이렇게 종목을 보유하게 돼요. 만약에 그런 성향이 맞으면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나는 단타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이런 차트, 이런 세팅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YMT 하나만 볼게요. YMT 보면 어때요? 요거 밑에 거 먼저 거꾸로 봐볼까요? 얘는 이제 요거 파란색을 뚫으려고 하죠. 저는 오늘 사실 이게 거래량도 볼게요. 거래량도 괜찮았죠. 저는 오늘 매수해도 좋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앞으로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내가 정해놓은 원칙에 맞아떨어지는 게 하나 나온 거예요. YMT가. 그럼 매수하는 거죠. 일단 매수. 그렇죠? 그러면 실적이 어떻길래 그런가 실적을 한번 보는 겁니다. 보면은 ROE만 볼게요. ROE가 2017년도에 14, 근데 2018년도에 30이 나와요. 2019년도에 31 나오고 엄청난 ROE가 성장하는 거고요. 사실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도 30이에요. 엄청 강한 겁니다. 월간 차트를 이게 짧아서 월간 차트는 아직 형성이 안 됐고 수급을 먼저 볼까요? 수급을 보면 최근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개인들은 엄청 팔고 있죠. 그 물량을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다 사준 거예요. 이 물량. 그러면은 이게 수요와 공급이 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면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주간 차트 상에 보면 어때요? 매수 시그널이 나왔죠. 요때는 아니죠. 뚫는 척하고 빠졌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요때는 아니었다라는 거고, 그럼 요번에는 매수가 맞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때 뚫는지 알고 매수했다가 아니면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 망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 차트로 좀 디테일하게 보는 거죠. 매수 사인이 저번 주에 들어왔네요. 이 종목은. 그렇죠? 저번 주가 맞나요? 아, 이번 주네요. 이번 주에 들어온 게 이번 주에 들어왔네요. 그리고 요때가 3월 12일 정도 주에 일간 차트로 한번 볼게요. 3월 12일이 여기네요. 여기 보면은 요때가 아까 하면 안 될 곳이었던 거고, 지금은 이제 뚫었으니까 매수해도 되는 곳,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아래를 보면 여기 역시도 중앙값을 뚫지 않았죠. 그러니까 매수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과거에 이 종목은 여기 한번 볼까요? 이 종목은 여기서부터 시그널이 나왔고, 요 정도의 매도 사인이 나왔던 거예요. 그쵸?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매도, 계속 매도 구간이에요. 여기까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뭔가 나올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주가의 모습을 보면 아주 운이 좋게 여기서 샀으면 이렇게 수익을 크게 났겠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매수를 안 했겠죠. 보유 안 한 상태였다가 지금 이제 들어가 볼까 라는 첫 시작이란 거예요. YMT가. 그래서 저는 YMT라는 종목 상당히 일단 실적이 엄청난 회사다. ROE가 30인데 영업이익률이 30이다. 근데 영업이익률이 30을 한다는 게 사실 엄청 어려운 겁니다. 근데 10여 년을 ROE를 30으로 유지한 회사가 딱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리노공업이라고. 그죠? 리노공업도 지금 조금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볼까요? 리노공업. 근데 아직 리노공업은 아직 그런 자리가 안 나왔죠. 요 중앙선을 안 뚫고 가고, 사실 이걸 일간으로 보면 안 되고 주간 차트를, 월간 차트를 먼저 봐야 돼요. 월간 차트는 아직 파랗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장을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제가 너무 복잡한 것 같네요. 그죠? 별거 아닌데 상당히 설명을 못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지수를 볼게요. 코스피. 코스피 보면 어떤가요? 지금 이 아래 거 보면은 아직 뚫지 못했죠. 저 요때 이때 기억나나요? 지금 여기가 뚫렸을 때가 여기서 휩소가 있었고, 여기서 요 정도 구간이 시장이 아주 강한 구간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주 약한 구간.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만큼 약한 구간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 한 번에 돌파가 나왔지만 바로 빠져버렸죠. 여기요. 그때 매도했었던. 그러고 나서 사실은 이 중앙선을 코스피는 한 번도 건드리지 못했어요. 이 중앙선을 코스피는 올라다가 실패하고 그래서 저는 이 돌파하는 이 자리가 저는 2500포인트라고 보는 거였습니다. 근데 다른 일반적인 보조지표 상으로 보면 다 좋게 나와요, 사실. 그래서 많이 속을 수 있어. 그래서 볼린저 밴드가 사람들이 유용성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반 기본적인 걸로만 보면 속기 쉬워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직도 이 중앙선을 못 돌파했죠. 이게 만약에 다음 주에 이렇게 돌파한다면 그때부터는 시작이겠죠, 다시. 아직은 이것을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스피도 아직은 약세다. 이 약세란 말은 주가가 횡보할 수도 하락할 수도 있는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직 상승은 아닌 거예요. 이 파란색을 뚫으면 그때는 상승이겠지만 그 전까진 횡보 혹은 약세. 이런 장세에서는 물량을 줄이는 거나 아예 매수를 안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은 더 심하죠. 이 중앙선의 괴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죠. 이렇게, 그죠? 괴리가 많이 떨어져 있죠. 여기가. 그러니까 코스닥의 지수를 있는 그 자체로 보면 더 강해 보이는 게 맞아요.
요것만 보면, 그리고 일반적인 지수들만 보면 더 강해 보이지만 보리저 밴드 특히 RSI 이 강도 지수를 보면 사실 코스피가 더 강해요. 그리고 과거에 코스피가 좋았던 자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죠? 여기서부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매도 자리 한번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매수, 그 다음에 여기서 매도, 그 다음부터는 매수 자리가 없어요. 코스피는, 코스닥은 여기서 매수, 여기 매수가 아니고 시장이 강세라는 거예요. 강세장에서는 매수하는 거, 약세장에서는 쉬던지 물량을 줄이던지, 그러니까 아예 매도하든지 물량을 줄이던지. 그리고 이 다음부터, 이때 저희도 매도했었죠. 이때 뚫는지 알았는데 뚫지 못하고 빠졌거든요. 이거는 좀 위험한 거거든요. 이렇게 빠지는 것은 이런 식으로 빠지는, 이런 거였었거든요. 이런 모습, 여기가 이런 모습.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이게 옆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코스닥을 받쳐주고 있는 모든 코스닥 종목 중에 일부 거품이 낀 바이오주들만 올라갔던 거고, 실제로 지수를 이끌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 지수들이 최근에 엄청나게 날아간 종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지수가 이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잖아요. 횡보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수급은 개인들만 사고 있고 일부 바이오주들은 날아가고, 하지만 지수는 옆으로 횡보하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갔던 그 바이오 주식들은 실제 대장이 아니란 소리고, 대장주들은 올라가면 지수가 같이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바이오 잡주들은, 혹은 실적이 없는 잡주들, 테마주들은 대장이 아니다. 대장이 아닌 주식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 테마주들, 우리들 제약 유명한 테마주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28,000원이었던 게 5,900원까지 내려왔던, 이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 테마주들 이걸로 물린 사람들 아직도 많아요. 그렇죠? 반기문 관련해서 이런 이슈들이 있었을 때, 그죠? 이렇게 확 빠졌었잖아요. 테마주들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원래 가기 전에 급등을 하는 거죠. 보통 급등을 하고 급락하고 다시 좀 올려주다가 그때 진짜로 내려 꽂는 이런 모습들. 최근에 이런 종목들 많아요. 바이오에. 그쵸? 아닐 수도 있지만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그런 비슷한 느낌도 많이 받았었어요. 사실. 근데 이 회사가 실적이나 어떤 회사의 어떤 마인드가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좋은 게. 그리고 지금은 이 중앙선 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격 매수한다거나 뭐 이게 뭐 일본에서 뭘 하네, 이거 의미 없습니다. 아직은 그게 대량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3명한테 약을 뭐 투여했네, 이거 의미 없는 거예요. 그죠? 의미 없습니다. 약을 3명한테 팔아서 뭐가 남겠습니까? 그쵸? 전혀 뭐 남는 장사가 아니죠. 큰 회사가 약을 딱 3명한테 투여를 했어요. 그걸로써 미래를 보긴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그쵸? 이런 종목들이 바이오주에서 많습니다.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잠깐 하락으로 오다가 좀 이렇게 멈칫한 건데요. 이게 만약에 하락으로 빠지는데 이게 올라가면 이거 급락 한 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시황에서는 바이오주들 이렇게 이런 모습을 차라리 매도의 기회로 삼자. 오늘 만약에 반등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뭐 그런저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렇고요. 시장 자체가 코스피도 아직은 약하고 코스닥도 약한 이런 상태입니다. 횡보 혹은 약세.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주식을 매수하는데 60%의 비중으로 에너지를 써야 되지만, 지금과 같은 기술적 분석, 차트를 보는 것도 한 40% 정도의 비중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의 가장 핵심은 실적입니다. 실적. 이 실적들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좋아야 되고, 일단 지수가 좋아야 되고, 지수가 좋을 때 실적이 좋은 놈을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사고, 또 기술적 분석에 의해 매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꾸준히 몇 개 종목을 계속 연습하면 금방 늡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했고, 다음에 한번 조금 더 심플한 방식, 뭐 다른 방식이 있으면 또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아직은 좋지 않으니까요. 너무 힘쓰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번 주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